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른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의 젖은 셔츠를 벗기다 멈춘 제 손끝이 그의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고통,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공간에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58세의 장모였고 그는 33살 제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6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남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로 무너져 가던 그에게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도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외쳤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손을 감쌌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금단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왠지 모를 허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혼자 지내는 저녁 시간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공방은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시간만이 제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서연이와 도연이가 결혼한 지 3년. 두 사람은 제 공방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저는 자주 딸의 집을 방문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제 휴대폰에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인데? 서연이가 떠나고 난 이 집이 너무 텅 비어서요. 혹시 어머님 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딸이 없는 동안 사위가 외로워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30분 후, 도연이가 제 공방 겸 주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 도연아, 무슨 일 있니? 아뇨, 괜찮습니다. 그냥 좀 답답해서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이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술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는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회사 회식 말고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주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뇨.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마시고 싶네요.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는 동안 도연이는 벌써 소주 반 병을 비워버렸습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아, 천천히 마셔.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몸에 안 좋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늘만은 취하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랑 무슨 일 있었니? 도연이는 잠시 말없이 빈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말해봐. 저 사실 서연이랑 요즘 잘 안 돼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둘이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잘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도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돼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도 대답하기도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표정을 보니 그는 정말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인데? 제가 너무 커서요. 도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대요. 근데 갈수록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아예 저를 피해요. 제 손만 잡아도 긴장하고 밤에 제가 다가가면 핑계를 대며 등을 돌려요. 저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아프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이젠 제가 남자로서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거부당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제가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서연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말을 하며 도연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에 고개를 묻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33살의 성인 남자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냉정한 아이였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늘 일과 커리어를 우선시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아,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 손길에 더욱 크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서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어머님. 2년 동안 저희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한 번도 못했어요. 처음엔 아팠다가 나중엔 무섭다고 하고 이젠 아예 저를 남자로 안 봐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몸이 안 맞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만 서로 조금씩 노력하고 이해하면 노력은 다 해봤어요. 병원도 같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천천히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그 뒤로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도현아. 엄마가 서연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그 애가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아니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서연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과장이고, 후배들한테는 멋있는 선배고, 친구들한테는 성공한 남자인데, 집에 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 그냥 그런 존재예요. 도연이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병을 다 비우고는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미치겠어요. 정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복도 끝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저는 문득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제 사위였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외로운 남자로 보였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느꼈던 그 외로움과 비슷한 감정이 이 젊은 남자의 얼굴에도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6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려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것이요.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도연이는 제 사위였고 저는 그의 장모였습니다. 다만 불쌍한 마음에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도연이의 잠꼬대와 뒤척이는 소리가 제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남자로 안 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저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도 어두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도연이가 자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픈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자신의 외로움을 혼자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도연이의 그곳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대한 존재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다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억눌린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결국 혼자인 남자의 외로움.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늦게까지 자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무슨 말을... 괜찮아. 도연아, 아무 말도 안 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연이가 한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없던 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편할 테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아침 먹고 가. 해장국 끓여놨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과 밥을 차렸습니다. 도연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어쩐지 다른 무언가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일은 서연이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될까요? 당연하지. 걱정 마.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도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후련해진 것 같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엄마가 밥은 해줄게. 도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이는 자주 제 공방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들렀습니다. 서연이가 출장이 잦았고 야근도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올 때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도연이는 맛있게 먹어주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죠? 무슨 소리야. 혼자 먹기 외로웠는데 같이 먹으니까 좋아.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먹던 식사가 누군가와 함께하니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를 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웃을 때, 그가 말할 때, 그가 제 손을 스칠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모였고 그는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이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도연이가 제 공방을 찾는 횟수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그는 주말에도 찾아왔고 때로는 공방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 흙은 어디에 놓을까요? 저쪽 선반에 올려줘. 조심해. 무거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거뜬해요. 도연이는 20kg짜리 도자기 흙호대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몸은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고마워. 도현아,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별 말씀을요. 저도 어머님 덕분에 요즘 밥 잘 먹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술에 취해 울던 그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즘 그는 제 앞에서만큼은 편안해 보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도자기 만드는 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너도. 갑자기 왜?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요. 요즘 회사 일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이에게 도예를 가르친다는 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더 가까워지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시작할래? 지금 당장이요. 도연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이 같은 순수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치마부터 입어. 옷 더러워져. 저는 도연이에게 앞치마를 건넸고 그를 물레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놓고 발로 페달을 밟아 물레를 돌렸습니다. 일단 흙의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양손으로 감싸면서 천천히 힘을 주는 거야. 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흙이 제 손 안에서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도연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내가 해봐. 도연이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흙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힘 조절이 안 돼서 흙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천천히 해봐. 저는 그의 뒤로 가서 어깨 너머로 그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계속 실패했고 흙은 물레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잠깐만. 저는 도연이의 뒤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그의 손 위에 얹어져 있었고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제 가슴에 닿았고 그의 체온이 제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힘을 주면서 중심을 잡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요. 어머님 손이 떨리시네요. 아, 미안해. 내가 좀 추웠나 봐. 저는 황급히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함께 도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저는 도연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완성한 작은 접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그래. 잘 만들었네.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머님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작품이니까요. 도연이가 그 접시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고 저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마워, 도현아.
소중하게 쓸게.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님 덕분에 요즘 제가 많이 행복해요. 집에서는 아직도 서연이랑 어색하고 힘들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가 있을 때 저는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인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아, 서연이랑은 요즘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묻기 싫었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여전히 똑같아요. 아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대화도 안 해요. 각자 방에서 자고 아침에 스쳐 지나가는 게 전부예요. 저는 이게 결혼 생활인지 동거인지 모르겠어요. 도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서연이도 변할 거야.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선을 넘고 있다는 거요. 도현아, 너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 장모야. 서연이 엄마고.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하자. 도현아, 오늘은 이제 들어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야. 괜찮아. 조심히 들어가. 도연이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이 좋아요. 장모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이의 고백. 아니, 그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토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도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서요. 저는 58세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주름도 생겼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33살의 젊은 남자에게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것.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의 장모였고 그는 제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혜란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통 얼굴을 못 봤네. 아, 그냥 공방 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 무슨 일 있지? 목소리가 이상한데? 혜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였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에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 지금 갈게. 점심 같이 먹자. 혜란이는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혜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미정아, 너 화장했어? 응? 아니, 안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혜란이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 운동. 너가? 미정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남자 생겼어?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남자? 아니면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6년 동안 죽은 표정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가 돌면 보통 남자 때문이잖아. 혜란이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설마 티가 나는 걸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공방 일이 재밌어서 그래.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뭐. 좋아. 나중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근데 미정아, 한 가지만 충고할게. 혜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만약 정말 남자가 생긴 거라면 조심해. 너 이제 환갑인데 이상한 남자 만나서 사기당하지 마. 요즘 중년 여자들 노리는 남자들 많아.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혜란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사위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 그녀는 기겁할 겁니다. 점심을 먹고 혜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도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웃음, 그의 고백. 저는 물레를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괜히 허전했습니다. 밤 10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당분간 좀 뜸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도현이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 걸 알면서도 그가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공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 폭우가 내리는 밤 도연이가 다시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 11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번쩍이며 강 안을 밝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급히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 밤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머, 왜 이래? 얼른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도연이는 현관에 서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요. 그냥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걸어서 이 빗속에.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욕실로 가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의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걸어와? 전화라도 하지. 전화하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를 보지 않으면서 저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옷 벗어. 감기 걸려. 잠깐만 기다려. 남편 옷 찾아줄게. 저는 안방으로 가서 남편의 옷을 꺼냈습니다. 6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옷장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거 입어. 옷 좀 큰데 괜찮을 거야. 도연이는 젖은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도연이의 상체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복근까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33살의 남자, 그 젊음과 건강함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미안해. 수건 더 가져올게. 저는 황급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한미정. 그는 내 사위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나오자 도연이는 남편의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옷이었지만 그에게는 적당히 맞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 근데 서연이는 연락 안 했어? 서연이는 또 출장 갔어요. 이번엔 2주 동안이래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었구나. 내 집에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있으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이는 저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저는 서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머님만 그렇게 말해주세요. 서연이는 이제 저를 안 봐요. 남자로도 남편으로도 안 봐요. 도연아, 어머님. 저 일주일 동안 안 온 거 아시죠? 어머님한테 패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힘은 강했습니다. 저 잘못됐나요? 장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도연아, 그만해. 너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진정해.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이 좋아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서연이는 저를 안 봐주는데 왜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난 내 장모고 넌 내 사위니까. 그리고 서연이는 내 딸이야.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봤어요. 어머님이 밤에 혼자 창문 보고 계실 때 그 눈빛 저랑 똑같았어요. 외로움에 지쳐가는 눈빛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는 그 외로움을 흙을 만지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나타난 후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어머님,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남자로 봐주세요. 제발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머님을 원하는지 이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다른 손이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연아,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도연이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감촉에 취해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연이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도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그는 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손이 제 가운끈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어머님,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이 따뜻함을, 이 사랑을. 가운이 벗겨지고 잠옷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느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연이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몸의 곳곳을 어루만지며 저를 깨워갔습니다. 6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58세의 제 몸을 누군가 아름답다고 말해주다니. 도연아, 나는 이제 늙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가 본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그는 제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그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정말 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크기는 저를 가득 채웠고, 저는 그 감각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왜 힘들어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너는? 저도요.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도연이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금단의 밤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는, 우리 가족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저 한 여자로, 그리고 도연이는 한 남자로 존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우리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옆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이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제 사위와 잤습니다. 제 딸의 남편과.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가 잠옷만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깼구나. 물 마실래? 네, 근데 어머님, 후회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근데 우리 잘못한 거야. 도연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안 후회해요. 어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도연이가 제게 다가와 뒤에서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 저 어머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안 돼. 넌 서연이 남편이야. 그리고 나는 내 장모고. 서연이는 저를 남편으로 안 봐요. 이미 우리 결혼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말도 맞았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 우리 좀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근데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저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 오면 문 열어주세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야 해. 아무도 눈치채면 안 돼. 알겠습니다. 도연이는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이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서로에게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오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설렜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도예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를 안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내일 돌아와요. 도연이가 제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못 오는 거네. 아니요. 저 계속 올 거예요. 어떻게든. 도연아, 조심해야 해. 서연이가 눈치채면 큰일 나. 눈치 못 챌 거예요. 서연이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더욱 꽉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도현아. 내가 서연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다 다른 거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도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만나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절실하게. 다음 날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에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2주 만에 보는 딸은 여전히 냉정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 응.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해 죽겠어. 서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저녁 준비하고 있네? 응. 요즘 도연이 요리 실력이 늘었더라. 누가 가르쳐 준 건지. 서연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걸까? 뭐, 혼자 지내면서 배운 거 아닐까? 그런가? 암튼 맛은 좋아졌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도연이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와줄까? 아, 어머님, 괜찮아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도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만 혼자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요즘 일은 어때? 바쁘지 뭐. 다음 주에도 또 출장 가야 해. 또? 너무 무리하지 마. 어쩔 수 없어. 승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니까. 서연이는 여전히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가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응, 보고 싶어요. 조용히 해. 서연이 들어. 내일 밤에 갈게요. 안 돼. 서연이 있잖아. 늦게 갈게요. 서연이 자고 나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정말 조심해. 네. 그날 밤 도연이는 약속대로 제 집에 왔습니다. 밤 12시 서연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참을 수가 없어서 바보같이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저도 그를 반겼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숨을 죽이며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서연이가 잠든 밤마다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서연이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계속 통화하고 있어서요. 누구랑? 회사 사람인가 봐요. 요즘 새로 들어온 부장이랑 자주 통화해요. 도현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일 때문이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웃으면서 통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웃는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남편을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도연이가 제게 온 거라는 생각에 복잡했습니다. 도연아, 들어와. 춥겠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닐까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근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알게 되면, 아니 세상이 알게 되면? 그럼 그땐 내가 책임질게. 어머님이요? 응. 내가 너를 유혹한 거라고 할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그래도 내가 어른이고, 장모야, 내가 막았어야 했어. 도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후회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가 또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 도연이 좀 봐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서연이가 떠나자마자 도연이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마음껏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혜란이가 자꾸 들릴 수도 있어. 실제로 혜란이는 요즘 자주 들렀습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 어디 다른 데 갈까요? 여행 같은 거. 여행. 우리 둘이? 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좋아. 가자.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와, 바다다. 어머님, 바다 보세요. 도연이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펜션의 짐을 풀고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1월 초의 바다는 쌀쌀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손잡아도 돼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평범한 연인. 네, 나이 차이도, 관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었으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 알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그냥 연인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해물찜을 시켰고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건배해요. 우리의 하루를 위해. 그래,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은 언제부터 저를 남자로 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처음 울면서 고민을 털어놓던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내가 그냥 사위가 아니라 한 명의 외로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저는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네. 서연이랑 결혼하고 처음 어머님을 봤을 때부터 어머님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물론 그때는 장모님이니까 그냥 넘겼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서연이가 저를 거부할 때마다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도 사랑해. 도연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2박 3일의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돌아가야 하네요. 응. 서연이 내일 들어오니까 다시 숨어야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우리는 펜션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뭘? 서연이한테 이혼하자고 할래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서연이도 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사랑하니까. 안 돼. 도연아, 그러면 안 돼. 왜요? 이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 나는 내 장모야. 서연이 엄마고. 이혼해도 그 사실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계속 숨어 다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내일 온다고 했는데 저는 황급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도연이의 가방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왜 벌써 왔어? 저는 급히 도연이의 가방을 옷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도연이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일정이 취소돼서 일찍 들어왔어. 근데 엄마 혼자야? 응, 혼자 있었어.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누가 다녀간 거야? 아, 그게 혜란이가 다녀갔어. 우리 차 마시고 있었거든. 아, 그래? 서연이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연아, 우리 이제 진짜 놓아주자. 네, 어머님. 도연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너도 행복해라. 도연아,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기고.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의 금단의 사랑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위로했고 필요로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죽은 듯이 살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도연이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저는 저 자신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공방에서 저는 오늘도 물레를 돌립니다. 흙이 제 손 안에서 모양을 잡아갑니다. 인생도 이렇게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